저희는 대구 지원 학생의 김창렬, 이지은 버부, 박재혜 버부입니다. 저희는 약 2년 전부터 법회가 마치면은 청원당 지하 악기 연습실에서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말에 모여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앞에 계신 대구 지원장 선생님이신 해솔 스님께서 많이 마음도 많이 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해솔 스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각사라고 저희가 이제부터 연가라는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 이제 옆에 분 눈치 보지 마시고 크게 열심히 따라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원 박일우라고 합니다. 여느 팀하고는 달리 갑자기 시작하는데 뜨거머리 학생회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었죠. 이게 우리 대구지원이 자랑하는 겁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회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사실 이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되게 힘이 들어요. 그 입시가 뭔지. 근데 그나마 이 밴드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연습은 못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얼굴이 맑아지고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나중에 두 곡의 선곡가를 연주할 터인데 그때도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오늘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대구 지원 특히 청원당에서 진행해 왔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옥고사님 나오셔서 청원당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구 지원 순옥 이영경입니다. 대구 지원에는 마음 공부를 위한 쉼터 같은 강의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여기를 청원당이라 부릅니다. 가끔 이 청원당에서 축비 소리가 울린다지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셔서 작년봄 청원당에는 귀한 손님들이 모였답니다. 30여 분의 선생님들이 모여들어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마음공부의 묘미를 흠뻑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음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원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와주셨어요. 연수에 참가하신 선생님들은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학생들과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셨습니다. 일선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도 큰 스님의 가르침에 씨앗을 내리게 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후에 진행단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원 보살님들은 참 바쁘기도 하세요. 통상 있는 법회나 신행에는 물론이지만 별도로 어머니 교실을 통해 더 크게 마음 모아 공부에 집중하는 열정에 가득 차 계십니다. 여기 이 화면에 보이시는 보살님처럼요. 보살님들은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낸답니다. 어머니 교실은 올해 1월에 1기가 시작되어 지금은 4기가 진행 중인데요. 보살님들은 무엇보다도 간법을 일상에서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답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과 실천을 나누다 보면 집에 두고 온 거사님들, 자식들이 앞날도 같이 밝아지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누가 갱상도 보리문둥이가 멋없는 사람이라 했나요? 대구지원 거사님들이 자주 대중공양을 올리시는 거 다 아시죠? 실은 그보다도요, 법평제가 자체 수련회를 가진다는 것이 더 멋있답니다. 강릉 진주지원의 거사님들도 대구지원에서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에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동참하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때 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어 거사님들의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지지만 법당에서 새벽 산책길에서 공양간에서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오로지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결의로 다시 마음자리를 가다듬은 좋은 기회였답니다. 대구지원 법평제는 원래부터 자체 담순 토론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있어요. 스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나누는 열띤 담선을 들어보면 경상도 사나이들이 실은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놀랄 정도랍니다. 거사님들은 원래 초여름에도 진주지원의 거사님들 초대를 받아 공동수련회를 가졌어요. 아마도 법평제 합동수련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해진 우리 거사님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까지 대구지원 청원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활동들을 보셨습니다. 대구지원 도반들은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반들, 스님들 마음 많이 내주셔요.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감사합니다.
청원당 오십시오. 공양은 이분들이 책임진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대구지원 법형제는 스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자체 담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언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신데 다시금 의료로 하여금 초발심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윤영상 교사님. 안녕하세요. 대구지원 자영윤영상입니다. 저는 한마음선언가 2년 된 제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년간의 내 체험과 오게 된 계획이 내 느낀 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대구 고산골 조그마한 암자에서 100일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천수경, 반야신경, 때에 따라 건강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외우면서 108배도 하고 약 2시간가량을 매일 100일간을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서는 법당 위에 탑이 보이더라고요. 하도 신기한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찾은 것이 한마음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대구 사신 데도 한 40년 가까이 됐고 고향이 청도다 보니까 선언 앞으로 지나곤 했고 또 100일간을 기도하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선언이 안 보이지는 않았지 싶은데 별 감정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탑이 보이고 그 탑이 궁금해서 찾았던 것이 아마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 스님이 요놈 마음 고무시기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마음을 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선언의 법당에 참배를 하러 올라가니까 법당이 너무도 웅장하고 깔끔하고 깨끗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배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스님 한 분이 요전한문을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받아 지니고 집에 와서 그걸 3, 4일 동안 거의 다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평소에도 저는 이제 가끔가다 내가 내를 잘 모르겠다, 내 마음이 나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궁금하게 하고 있었는 찰나에 큰 스님 법문을 받게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너무도 기쁘고 반가웠죠. 그래서 그 길로 선언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큰 스님 법문을 받아 지낼 때는 저도 바로 인간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막상 한 1년간 수련을 해보니까 인간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 법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뜻을 한번 새겨보니까 막상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실상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차려난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연이 주는 우리 선물, 공기, 바람, 물, 기타 등등 있는데 그에 대한 또 감사하는 마음도 전혀 안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문득 큰 스님 가르침대로 나를 죽이는 방법이, 즉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나는 죽은 시체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모든 사물이 전 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나 자신도 편안함을 느끼고요. 해서 모든 일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전에 이제 우연찮게 저희가 나이가 있으니까 취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을 냈더니 별로 친하지 않는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경비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너무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참 저는 감사합니다.
저한테 산맘선언은 참 고마웠게 생각합니다. 특히 큰스님 같은 경우에는 큰스님은 저희 족보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구 지원장 스님은 저희 부모 형제를 찾아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스님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구 지원장 스님께서는 큰스님 법문을 매일 저희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그 문자가 꼭 저를 위해서 보내주는 것 같이 때에 따라는 뒤통수로 때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알려주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저로서야 한마음선언과 인연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저희 족보를 찾아주시고 지원장 스님은 저희 길을 알려주시곤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마음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진행단입니다. 아까 언급됐습니다만 교사 모임 아리회를 이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현직 교장 선생님이신데 정말 그 큰 스님의 법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큰 스님 말씀에 함없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진솔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대구 지연 개조 장명순입니다. 저는 대구의 경진초등학교의 교장이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의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어느 것 하나 저라고 내세울 것 없이 용도에 따라서 찰나찰나 다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학교에 4년 전에 공모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70.4%의 학부모가 생계형 맞벌이 부모고요.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고 또 빈곤층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정서가 안정되고 심성을 개발시키고 행복하게 해줄까를 궁리하다가 두 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학교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첫 번째 원을 세우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기업체에 악기 기부를 받으러 나섰습니다. 그때 교장이 악기 부글까지 하러 다녀야 되나 이런 아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퍼뜩 알아차리고 주인공한테 관했습니다. 주인공, 그분들과 둘이 아니잖아. 한마음 한뜻 되게 해. 그 결과 바이올린 11대, 플룻 10대, 콘트라베이스 3대, 첼로 2대, 음악교육 과정에 나오는 악기 140여 점을 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육부에 오케스트라 공모에 계획서를 내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억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부족한 악기를 구입하고 또 무료로 레슨을 시키고 단복을 맞춰 입히고 이렇게 하여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웃에 있는 경북대학교 예술문화원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한 가지 악기를 무료로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해 6월 달에 시교육청 시설단장님을 찾아가서
방음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냥 저는 주인공한테 관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담당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시설 단장님과 잘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왜요? 우리 단장님이 예산을 올리니까 두 말 않고 결제해 주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주인공 백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큰 학생문화센터 무대에 1년에 3차례 올라가고 병원과 양로원 등 7, 8차례 악기 봉사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학교 텃밭을 만들기 위하여 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옳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우범지대가 된 과수밭이 넓은 밭이 있습니다. 그 과수밭 밑에 검은 비닐을 제가 벗겨내는 날 마침 학교 폭력지도 나온 경찰관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교장 선생님, 그 약한 몸으로 하다가 몸살납니다. 제가 노는 날 부하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과수나무 밑에는 회양목 오솔길을 만들고 사이사이에는 산나무를 심고 그리고 통나무 탁자를 놓아서 아이들 관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빈터는 갈아서 학년별 텃밭을 만들어주고 학부모에게도 텃밭을 분양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침이면 애들이 제잘 그리면서 텃밭에 물을 주고 휴일이면 부모들과 나와서 가족끼리 농사를 짓고 수업 시간에는 그 밭에서 난 농작물로 요리 실습을 하는 아주 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정겹습니까? 정겹지요? 작년에는 학교 폭력 무결점 학교가 되었고요. 4년 동안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텃밭 가꾸기 대회에서 대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원의 학교 학습원 분야에서 전국에서 2등을 하여 농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 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을 탄 것이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심, 공용, 공채로서 손 없는 손이 발 없는 발이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움직여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퇴근을 하니 우리 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와? 퇴근하려고 하는데 왕따를 당한 학모가 학교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학모 마음 녹여주느라 이렇게 늦었어요. 그 결과는 당연하지요. 제가 주인공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렇게 닥쳐오는 것들 어떻게 했겠어요. 이 주인공 공부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이면 주인공 오늘 하루 살림살이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원만해지기를 마음냅니다. 일과가 끝나면 주인공 오늘 하루 살림살이 다 내려놓습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밝아지리라 마음냅니다. 우리 대구 지원 교사법회 회원들은
매일 이렇게 지극하게 관하며 학생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내면 내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이 신기한 관을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감사합니다. 대구지원은 각양각색의 신행회 또 단체 직종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는 같은 겁니다. 지극히 마음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들으시느라 힘들었을 텐데요.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내내 좀 잠도 오시죠? 자, 같이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악단 준비해 보세요. 지금부터 그 마음 그대로란 노래 선곡과 그 다음에 해수관음의 빛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준비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잠시도 가만히 못 있었어요. 몸 비틀고 스마트폰 만지고. 근데 참 저희들로서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끄는 반주에 본원의 모든 도반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좋은 하모니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진 나와주십시오. 출연진 나오시고 잠시 등을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의가 아닌데. 자, 출연진도 화면을 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계시는 모든 스님 도반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십시오. 대국 지원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주세요. 큰 스님,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세요. 네. 잘 들어주신 스님 도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